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총선, 지선, 대선을 다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그냥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거의 정권을 갖고 치러보고 다 세 가지 다를 3종 세트를 다 이겨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거는 매우 어려운 지휘 작업이고 영역입니다. 내년에 저희가 서울시장 강릉 보궐선거를 이겨야 되고 후년에는 총선을 이겨야 되는데 선거를 지휘한 경험과 실제로 선거를 지원하러 다닐 수 있는 현재 차원에서 당내에서의 전국적으로 고른 어떤 지지 이런 것은 제가 그래도 제일 낫지 않는가 싶은데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 시절에 부산 선거 때는 말실수로 평택 때는 입장이 정리가 안 돼서 사실은 부산과 평택을 거의 못 가다시피 하셨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아까 실패는 아니다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고 우리가 성공이라고도 규정 못했지 않습니까? 이런 선거 지휘의 한계가 과연 내년에 다시 하신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선거를 지휘한다는 것은 참모가 지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대본부장을 했다고 해서 지휘한다고 볼 수가 없고요. 6.3 지방선거는 제가 당대표로서 지휘를 했고요. 그리고 본부장 등은 당대표와 다 상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를 한번 해보면 당대표가 실제로 지휘를 하고 참모는 사실상 도와주는 역할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총괄본부장이나 상황실장으로 실제 선거를 치러보신 경험이 그런 당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으셔서 그리고 결국 당대표를 맡으셔서 결국 이번에 매우 중요한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내지 못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정 파트너인 당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전면 협력 그리고 필요할 때 전면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저는 거의 4년간 대통령님과 수없는 독대를 해왔고 과거 이낙연 신당 문제를 포함해서 잘못됐을 때는 사꾸라라고 치면서 과감하게 분명하게 입장을 그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 후보께서는 사실은 지난 1년 동안 그냥 언론이 인정하는 수많은 갈등을 쭉 이어오셨는데 최근에 유시민 작가가 대통령을 일개 그룹의 수장이라고 지칭해서 사실은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을 모독하고 더구나 과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랬듯이 필패론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하는 노코멘트를 하는 지도부나 당대표가 과연 가능한가? 그러면서도 내가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너무 표만 계산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김민석 후보께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4, 5년 관계 속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다는데 저는 단연코 제가 더 많은 속 깊은 대화를 가장 오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민석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이 될 때도 이재명 당시 대표가 저랑 상의를 했습니다. 누가 수석이 되는 게 좋겠냐. 김민석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다는 말씀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네, 저도 우리 정 후보께서 대표에 나가실 때나 또는 여러 가지를 하실 때 당연히 저도 많은 추천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십자가 밟기라고 그냥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는 데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확장 노선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당 지도부인데 그것을 그렇게 근사한 말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당대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성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원 주권은 결국 당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전대회를 끝나고 나면 우리는 계파 정치가 없는 당의 통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파 정치를 가장 비판해온 정 후보께서 가장 구태적인 계파 정치를 주도하고 계시다. 지금 몇 분의 최고위원하고 함께 생일 찍기, 홀짝 찍기 이런 거 한 번도 저는 십몇 년 동안 당에서 본 적이 없는 거의 노골적 구태 정치인데 게다가 함께하는 분들이 다 어떤 분은 무슨 대통령 지혈을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해서 시비가 있고 어떤 분들은 반명 특검을 추천해서 시비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우리 후보님하고 똑같이 유시민 작가의 말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한 그러니까 유일한 공통점이라면 진짜 친명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유일한 공통점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최악의 구태 정치에 그리고 이것이 현재 당원 당규에도 다 위배되는데 이런 계파 정치적 선거운동을 하실 것인지 매우 우려돼서 여쭤봅니다. 김민석 후보께서는 당 밖에 18년 동안 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당원들이 늘 자발적으로 해왔던 일입니다. 구태정치 말씀하셨다는데요. 김민석과 친한, 송영길과 친한 5명을 다 합격시키고
당선시키고 정청래랑 친한 사람을 다 떨어뜨리자 5대0 발언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저는 구태 정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바로 30초 아직 안 지났는데요. 네, 하시죠. 그냥 하십시오. 예. 예. 바로 그런 발언, 본인의 발언을 당원 당규와 선거운동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분들 이렇게 해줘라라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정확하게 선거운동의 규정에서 정청래 후보께서 그분들과 함께 모여서 했던 그런 조직적 행위가 홍보물을 통해서 한 행위가 정확하게 개파적 선거운동으로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인하고 저는 앞으로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런 구태개파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후보께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 구조적 다수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진보 세력과는 연대하고 조국혁신당 같은 당과는 상호 토론을 해서 합당 여부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대대적인 보수, 중도, 진보를 다 망라하는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합, 구조적인 다수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으면 진보 민주개혁 세력은 안정적 정권 창출을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재명 정부가 소중한 것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면 다 권위주의적 정권, 유럽의 우경화가 계속되고 있고 일본은 3분의 2 의석을 자민련이 획득하고 있고 트럼프 정부도 마찬가지고 푸틴, 시진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한 구조적 다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청래 후보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2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당대회 후에 당의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은 사실관계를 당원들께서 정확히 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규 4호 34조 7호 그리고 당규 4호 77조 3항에는 아까 우리 정청래 후보께서 노무현, 문재인 시절에 다 허용됐었다고 말씀하신 그것이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저는 민주당의 역사상 이재명 대통령 시절의 선거운동도 그렇고 소위 이렇게 괜찮은 후보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 외에 세 사람이 생일로 찍어서 짝짓기를 하고 그것을 당대표 후보가 일종의 용인을 하고 그것을 함께 모여서 아예 투표 방법을 가르쳐주는 이런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그런 그분들께서 개파적 선거운동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취소하시고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마치 그런 구태 개파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승계하는 것인지 승계한다고 말만 하면 승계하는 것인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정신을 따라하지 않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확장 노선에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근거 없이 저 사람은 안 할 거야라고 비난하는 당 밖에 민주당도 아니지 않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그분에 대해서 정리할 땐 정리해 주는 것이 당대표 후보로서의 자격에 맞지.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것이 무슨 십자가 밟기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고 더구나 이제 30초. 이 중요한 제 답변 상황에서 시간 30초입니다. 보장해 주시기 이 바랍니다.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은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도 늘상 그렇게 했고 제가 무슨 시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원들- 자발적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 시간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누가 시키지도 않고 그걸 말릴 수도 없는 문제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랑 더 많은 후보들이 다 몰려다니고 있던데요. 네, 제가 답변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